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나간 폰트에서 기초의 핵심 문제 좀 풀어보죠. 모의고사 보셨나요? 네. 언제 봤죠? 어제? 모의고사 보면 항상 휴유증이 생겨갖고 모의고사 공부를 위해서 어떤 자신감이 심어져야 되는데 자신감은커녕 괜찮아요, 여러분.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에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이고. 자, 뭐 점수는 신경 쓰지 마시고 문제 푸는 연습, 내가 제한된 시간 내에 몇 문제 푸는가 이런 거 확인하는데 여러분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기분이란 것도 있죠. 그건 기분이고. 자, 오늘 기출 핵심 문제 보겠습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죠. 단 아래인 개인과 법인은 모두 과세기준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문자이다라고 되어 있죠. 18회 기출문제 수정했습니다. 제가 읽고. 자, 여기서 단서 봅시다. 단서. 항상 요 체크 문제 특징은 문제 지문에 뭐가 붙는다? 단서가 붙는다는 걸 자꾸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단서를 통해서 여러분은 뭔가 얘기하는 거죠. 아래의 개인과 법인은 모두 어느 날 현재 과세기준제. 왜죠? 과세기준은 왜 나왔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세니까? 보유세니까 항상 어느 날 현재로 따져라, 여러분? 과세기준은 현재로 따져라. 그래서 주택분 또는 토지분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즉 종부세는 항상 뭐를 전제로 한다, 여러분? 재산세를 전제로 한다는 거죠. 재산세 납세 의무자 중에서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재산세 납세 의무자를 깔아놓고 문제 풀어라 그 얘기, 여러분. 그럼 1번 국내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자, 주택이죠, 여러분. 그러면 주택의 무슨 가격, 여러분? 공시가격이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이 종합부동산세는 무슨 가격을 따져라? 공시된 가격을 가지고 따져라. 그럼 여기서 공시된 가격은 뭐로 말하는데, 여러분? 주택의 공시가격이죠. 여기서 주택의 공시가격은 뭐예요, 여러분?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시한 가액의 개별 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소유자별로 합산했죠. 거기서 이런 말 빠져있네요, 여러분. 누구별로 합산하는가? 소유자별 좀 추가해주세요. 합산하는데 누구별로 합산하라? 소유자별. 놓치면 안 됩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소유자별 합산과세죠. 근데 합산할 때 합산 과세 간이점은 어디야, 여러분? 시군구입니까? 국내입니까? 국내죠. 그래서 소유자별로 국내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한 금액이, 자, 결론냅시다. 과세기준 금액 얼마?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해당 주택 소유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2다. 예, 1번은 맞는 말이죠. 어렵지 않죠? 뭐 다 우리가 아는 거,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 2번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 대상인 국내 소유자는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자, 그럼 요 2번은 뭘 물어보는 거죠? 종합합산 과세 토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의 무슨 가격? 공시가격. 그럼 여기는 공시가격이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거죠. 그 개별 공시지가를 합한 금액이, 자, 종합이니까 얼마예요, 여러분? 5억 원을 초과. 맞네요. 해당 토지 소유자 납세의무자가 되는 거죠. 자, 3번 지방세법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국내 소유자는, 그럼 이거는 3번은 뭘 물어보고 있구나? 별도 합산 과세 토지를 물어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순서도 아주 맞춰주는 센스 봐. 주, 종, 별. 이런 데서 여러분 그 출전의 그 따스한 매너가 보여야 된다, 여러분. 안 보여요? 자, 그래서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이 국내 소유자는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역시 공시가 합한 금액이 얼마예요, 여러분? 80억 초과죠. 그래서 결론냅시다. 1번, 2번, 3번 주종별 6억 초과, 5억 초과, 80억 초과. 요게 포인트가 결론이에요. 자, 4번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이랍니다. 12억 원. 주택 하나의 공시가격이 얼마냐면 12억 원인데 이걸 누가? 부부가 각자 몇 프로씩? 50%씩 공동소유가 됐죠. 그럼 이때 우리 종부세는 소유자별이랬죠. 그렇죠? 소유자별이니까 지금 문제는 주택이 얼마짜리인데? 12억짜리인데 이거를 부부가 각자 갖고 있는 거죠? 왼수들끼리 나눠 있는 거죠. 남편과 왼수.
몇 프로씩? 50%씩. 저는 절대 제 동영상을 저 집사를 못 보게 합니다. 보는 순간 저는 그냥 잘리는 겁니다. 그래, 스쳐 나가라. 그러면서. 저 절대 가끔다 집사람이 저보고 자기 동영상을 강의는 어디서 볼 수 있어? 그러면은 내가 올라가. 그래요. 절대 저는 아는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한다. 땡겨 들어가고 얘기 안 한다. 자, 그럼 항상 여러분, 공동소유하고 무슨 가격이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분가액이죠. 그렇죠? 항상 잊지 마세요. 공동소유의 결론,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된다, 여러분? 지분 나와야 되는 거죠, 지분. 그러면 12억짜리를 50% 했으니까 얼마 되는 거죠, 여러분? 6억. 그 다음에 왼수의 지분가액 얼마? 6억. 그럼 6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때는 부부 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가 없죠. 잘했죠. 잘한 거죠, 이거는. 근데 주의사항에서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종부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독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게 하려고 뭐라면은 저기 공동 소유로 공유로 하면은 그래 공동 소유를 하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한 사람이 명의로 되는 걸 어떻게 하겠대? 두 사람이 명의로 하겠다. 그럼 여러분 어떤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야? 한 사람이 명의로 되는 걸 두 사람이 명의로 해야겠대. 그래서 공인중개사 여러분한테 와서 나 이거 종합부동산세 내겠으니까 두 사람이 명의로 나누겠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런 건 안 배우는데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증여해야죠, 증여. 무슨 계약을 한다고요? 증여 계약. 그럼 12억짜리를 이렇게 두 사람 명의로, 당초 한 사람의 명의로 하고 있다, 두 사람의 명의로 나누겠다. 그럼 어떻게 된다? 무슨 계약을 맺어야 돼? 증여 계약. 그래서 지분을 줘야죠, 지분. 지분을 줘야 되죠. 몇 프로까지만 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 몇 프로 주면 되는가? 50%만 주면 되는 거죠. 절대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0% 주면 안 됩니다. 응? 100% 줄 때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을 때야? 나랑 끝까지 간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가는가? 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받을 게 없네? 그러면 이제 거기 있을 필요는 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100%는 확신을 가질 때고. 그럼 무슨 계약을 하는 거죠, 여러분? 증여 계약이죠. 그럼 부부지간에는 자, 증여했으니까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증여세와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되겠죠? 누가 내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야, 주는 사람이야? 받는 사람이 항상 여러분 증여는 받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증여세는 부부지간이 얼마? 6억 원까지 공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6억 원을 지분 받을 때는 증여세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부부지간이 얼마까지는 6억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다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대신 뭐는 내야 돼요? 취득세 내죠. 몇 프로 내야죠, 여러분? 자, 이걸 만약에 시가표력을 한다면 6억 원을 시가표에다가 취득세 몇 프로 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3.5% 곱해야 돼요. 그럼 얼마 되니까요, 취득세가? 이게 어렵네. 얼마예요, 여러분? 2,100만 원인가요? 맞죠? 2,100만 원. 그러면 취득세 얼마냐고? 2,100만 원 내야 된다니까? 누가? 매주가. 그런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때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가 100만 원이다. 그럼 종합부동산세 얼마 회피하려고? 100만 원 회피하려고 얼마 들어간 거지? 1,200 들어갔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왜냐면 종부세는 한 번 낸다, 매년 낸다. 매년 내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나랑 살고 있을 예상 연수를 따져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 주택을 한 10년 정도는 보유하겠다. 10년을 보유해도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럼 얼마 회피하려고? 1,000만 원 회피하려고 얼마나 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2,100만 원 같죠. 그러니까 이때는 최소 몇 년을 살아줘야 돼? 20년을 살아야 된다는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단순히 뭐 하려고? 종부세를 회피하려고 명의 분산을 할 때에 그에 따른 비용을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줄어드는 종합부동산세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이때는 명의 분산하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예 애초부터 뭐 할 때? 취득할 때부터 아예 애초부터 취득할 때 공동명의를 취득했다면 상관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가끔도 신문 나가셔서 이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 이거 명의 분산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큰일 나는 거야. 명의 분산을 함으로써 들어가는 증분 수익. 즉 여기는 종합부동산 회피가 되는 거죠. 증여를 함으로써 증분 수익, 증가되는 수익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회피가 되는 금액이죠. 요 증분 수익이 그 증여에 따른 뭐보다 증분 비용, 즉 취득세나 증여세 등을 비교해서 이거보다 뭐 할 때 해야 돼? 커야 할 때는 거죠. 이런 걸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가끔가다 신문 나가신 분들이 이렇게 하죠. 무조건 명의분산하면 종합부동산세 피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다는 얘기가 큰 오산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증여로 인한 그 증분 수익과 그에 따르는 비용인 증분 비용을 비교해서 당연히 증분 수익이 뭐 할 때만 클 때만 명의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뭐 얘기하는지 알아들으신 거죠? 네. 항상 여러분 의사결정을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4번이 종합부동산세 납세무가 없죠. 그래서 명의분산한 거죠. 자, 5번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국내 소재하는 즉 5번은 종합합산 과세 토지네요. 국내 소재는 해당 과세 대상 토지의 이 역시 공시가 합한 금액인 5억원을 자 동그라미 법인. 아, 종부세는 개인만 내는 게 아니라 누구도 낸다 여러분? 법인. 꼭 적으세요. 영리법인은 물론 누구도 낸다 여러분? 비영리법인도 냅니다. 적어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모든 법이냐? 상법상 영리법인은 물론 누구도 비영리법인도 종부세 납세무 있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는 거죠. 비영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무가 없다. 그럼 맞아 틀려? 틀리다는 얘기죠. 자, 2번 가죠.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자, 요런 것 좀 주의해야 될 거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뭐 들어오는 거죠? 네, 문제 틀려요?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거야, 아닌가? 아닌 걸 물어봤단 말이야, 아닌 걸. 실제 시험에서는 과세 대상인 걸 물어봤습니다. 근데 거기 뭐라 했어요? 수정돼 있죠? 뭘 수정했냐면 제가 이걸 붙였어요. 어떻게 붙였어? 아닌 걸로. 실제 시험에서는 인 것을. 자, 그럼 기억 보죠.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자, 그럼 나왔다. 뭐가 나오면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나 이면은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 007 분리죠. 그럼 종부세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재산세에서 무슨 세율로 과세되든 누진세율로 과세되든 세 가지고 주표별 딱 보는 순간 아니잖아. 농지는. 그럼 얘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보기 지분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이거 봐, 나와야 되는지 안 나와야 되는지도 구분을 못하면 어떻게 문제 푸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풀 때 보면 실전이나 모의고사 보면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문제를 정확히 캐치 못하고 그냥 해보는 거지. 지금 과세 대상이 아닌 걸 물어봤잖아. 그러면 얘는 과세 대상인 게로 아닌 게로? 아닌 게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나와야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럼 안 나온 게 몇 번이요, 여러분? 2번과 3번 탈락 지워보세요. 지워야 돼. 2번, 3번 지우시라고요. 그러면 1번, 4번, 5번 중에 하나죠? 자, 니은 보세요. 1990년 1월부터 소유는 수도법에 따른 상선보호구역에 임야돼. 자, 임야인데 무슨 법에 따른 임야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공공치료했죠? 얘도 니은도 공공치료예요.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나와야죠. 왜?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디귿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얘 종부세 과세해요, 안 해요? 아니죠. 재산세가 비과세하면 그 여러분 우리 무슨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 준용 규정 있잖아, 준용. 재산세 2보 비과세 감면 면제 규정은 그대로 어디에 해라? 규정해라. 종합부동산 규정해라. 그러면 재산세가 뭐라면 비과세면 종부세도 뭐라는 얘기야? 비과세라는 얘기야. 재산세가 50% 감면 대상이다. 그럼 종부세도 어떻게 주라는 얘기야? 50% 감면 주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과세 대상이 아니야. 아니죠. 리을 취득세 중과 대상이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아니죠. 얘는 뭐죠, 여러분? 4% 비례세율 대상이죠. 사치성. 그러니까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야? 몇 번? 5번. 기역, 미음, 디귿, 리을이나. 그래서 결론은 네 가지가 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자, 여러분 이거 실전 문제야. 24회 거야, 24회 거. 작년에 종부세 한다고 재작년에 나왔을 때 문제야, 여러분, 과세 대상. 그럼 여러분 어려울 것 같지만 종부세 과세 대상을 물어보면 여러분 딱 뭐만 떠올리면 돼? 주, 종, 별이야 아니야?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자, 표정 관리 좀 잘해주세요. 재산세에서 비례세율로 과세된 애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된 애들만, 유지세로 과세된 애들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됐잖아. 이거 파악하면 되죠. 얘는 아니고 기고. 그럼 이때 재산세에서 유지세로 과세해야 되는 몇 가지야? 세 가지. 그 유형은 1년 내내 외쳐야 되잖아. 뭐 주, 종, 별. 이 주종별이 아니고 다 뭐고? 비례세율이고. 비례세율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어떻게 나올 수 있냐? 다음 중 재산세도 과세 대상이면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인 것은 찾아봐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뭐.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된 애들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된 애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거야,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이 중에 여기 비례세를 적용된 것이 바로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토지 중에서 분리 과세 토지. 그죠? 이상하네. 요 비례세로 과세된 첫 번째가 바로 무슨 대상? 분리 과세 토지죠. 그 다음에 토지 중에서 종합과 별도는 무조건 누진세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건축물은 다 비례세율이죠. 건축물은 다 비례세율이야. 네. 그러니까 건축물 무조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떤 거죠,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이것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주택 중에서도 뭐는 별장은 재산세에서 누진세로 과세된 것이 아니라 몇 %를 했으니까 4%니까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주워먹는 문제야, 이런 거는. 드세요 하고 출전이 드렸네, 이거. 응? 어떻게 먹으라고? 그럼 안 되지. 정리되셨죠? 결론 냅시다. 자, 결론. 재산세에서 비례세로 과세하는 재산세 과세를 준비되고 종부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재산세에서 무슨 세로 과세된 애들만 누진세로 과세 대상인 애들이 재산세는 물론 모두 과세 대상이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아, 나 몰라. 그냥 이거 기억하라고. 주정별. 주정별이 재산세에서 유일하게 무슨 세로 때린 애들이고 누진세요. 그러니까 얘들은 누진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재산세 과세 대상일 뿐만 아니라 얘들을 소유자를 함산해서 6억, 5억, 80억 좋아하면 뭘 또 때린다? 종합부동산세 때린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3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20의 기출제죠. 자, 3번은 종합문제입니다. 종부세 종합문제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납세의자, 2번은 과세대상, 3번은 종합문제.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케이스 문제를 하나씩 끄집어내는 겁니다. 1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주택에 대한 정의는 종부세 과세 대상이나 재산세가 똑같지만 여기는 지금 범위를 물어봤죠? 과세의 범위. 실제 2010년도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논란거리 야기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뭐 학원 쪽에는 선생님들이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자,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뭐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택법상 주택을 말한다고 했죠, 여러분? 주택법 제2조 1호에서 말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랬어요.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재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2호에서 말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거 이렇게 했잖아. 제가 세대의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시는 구조로된 건축의 정부들의 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구분한다. 했죠? 언제 했냐고? 했잖아. 주택법 제2조. 그래서 결론.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뭐로 말한다? 주택법상 주택이다. 그래서 주택법상 주택은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만 되어 있으면 다 뭐를 본다? 주택을 본다. 따라서 이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상 취득세에서 중과 표준세율 대상인 일반 주택은 물론이고 일반 주택은 물론 취득세에서 중과세율 대상이 되는 뭐 고급 주택가, 모도, 별장도 다 뭘로 때린다? 주택분 재산세 때린다고 했죠? 우리 했잖아. 그래서 취득세에서 일반 주택, 표준세율 대상인 일반 주택은 물론 취득세에서 무슨 세율을 과세했던 중과세가 있었던 모두 고급 주택이나 별장도 뭘로 때려서 우리 주택분 재산세를 과세했잖아. 이 중에서 일반 주택과 고급 주택은 구분하고 안 하고 무슨 세를 때리고 무지세를 때리고 별장은 재산세를 때리는데 주택분 재산세 때리는데 얘는 사치성 세는 것을 몇 프로 때렸고 4% 때렸잖아요. 여러분. 되셨죠? 그런데 그러면 종부세에서 말하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뭐냐 그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주택은 뭐를 말한다?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말한다는 얘기죠. 결론은 재산세 과세했던 주택을 뭘 때리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종부세 때리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정의는 맞는데 단 뭐가 붙죠? 단서가 붙죠. 첫째, 뭘 제외하죠, 여러분? 별장 제외하죠. 두 번째가 바로 뭐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 종부세 과세 취지에 맞지 않는 것들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제외한다. 그럼 과세 범위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어디가 더 넓은 거예요? 어디가 더 넓은 거예요? 재산세가 더 넓죠. 재산세는 때리지만 중부세로 과세를 안 하는 놈들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얘는 중부세 과세 대상이 되거든. 그러니까 과세 범위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응? 우리가 핵심을 일렀네. 재산세 과세 대상 중에서 일부이 고액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부세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재산세가 이미 과세된 상태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부동산에 대해서 종부세를 한 번 더 떼기 때문에 무슨 과세가 된다 여러분? 이중과세. 그러니까 과세 범위는 어디가 더 넓을 수밖에 없어? 무조건 재산세가 더 넓을 수밖에 없어. 재산세가 과세했던 주택 중 종부세를 때리겠다는 얘기 아니야 여러분? 1차 합격생 중에서 2차 합격생을 최종 합격자라는 거죠. 1차 합격생이 더 넓은가? 2차 합격생이 더 넓은가? 1차가 더 넓죠. 1차 합격하신 분 중에서 그분들 중에서 누굴 데려오는가? 2차 합격생을 최종 합격자라는 거잖아. 재산세 과세했던 놈 중에서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의 주택일 때만 뭘 때리는 거니까? 종부세 때니까 과세 범위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당연히. 1차 합격생의 범위와 최종 합격생의 범위가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 여기 응시생 중에서 응시생 전체가 있어. 이 중에서 1차를 합격하신 분 중에서 그죠? 전제 조건이 뭐였죠? 1차 전제죠. 그 중에서 다시 2차 합격하신 분 최종 합격자는 거죠. 그럼 과세 범위가 같냐고 다르냐고? 다르잖아. 이해되시죠? 안 돼도 없어요. 저는 진도 나갈 수밖에 없어요. 2번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는 납부세액이 얼마 초과하면 500만 원 초과하면 법령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분납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이때 분납기한은요 2개월이죠. 재산세는요 45일이죠. 그러나 재산세나 종부세나 다 얼마 초과야? 500만 원 초과해죠. 근데 재산세는 모두 인정되죠? 물납도 인정되죠. 물납은 얼마 초과죠? 1000만 원 초과죠. 그러나 분납은 과세 간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지만 물납은 반드시 과세 간청에 뭘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3번 과세기준제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토지에 대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령이 몇 살 이상? 60세 이상. 연령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예. 그래서 맞다 그러면 이제 또 틀린 거죠. 3번은 틀렸죠? 아, 일났네. 종부세 왜 틀렸어요? 60세 이상이면 연령별 세액 공제 받잖아요. 맞는데 뭘 틀렸다고 그래 자꾸. 연령별 세액 공제나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는 누구를 전제로 하는가? 1세대 1주택자를 전제로 한단 말이야. 이 조건을 빼놓고 얘기하니까 맞는지 틀린지. 이게 시험이야 여러분. 여보세요. 왜 정신을 못 차려 아침부터. 어려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몇 살 이상이다고요? 60세 이상이면 연령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출전의 한정이 넘은 게 뭐냐면 이걸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 60세 이상이니까 연령별 세액 공제 맞네. 아니잖아. 전제 조건이 있잖아. 누구 한중에서 1세대 1주택자 중에서야. 근데 출제는 어떻게 장난쳐서 거기다가 1세대 1주택자 살짝 뭐를 바꿨어요 여러분? 토지로 바꿨잖아. 토지니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이고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3번이 틀린 말이죠. 응? 응. 자, 몇 년 이상 보였다 여러분? 5년 이상을 보였다. 그러면 얘는 연령과 관계없이 뭐 하시죠 여러분?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출전이 1세대 1주택자 중 60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이렇게 나오면 맞는 건데 출전은 장난을 치기를 살짝 요거를 뭘로 바꿔버렸어요 지금? 토지로 했잖아 토지. 토지니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이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세액공제가 없어. 세액공제는 누구만 인정해준다고? 1세대 1주택자만 인정한다고. 근데 출전이 요걸 싹 바꾼 거지. 여러분 출전이 어떻게 문제 만든가 지금 그걸 보여드리기 싶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냐 모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출전이 장난친다 지금 그거 보여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한정이 넘어가기에 60살 때 연령별 세액 공제 뭐 5년 이상 볼 때 보유하면 세액 공제 여기다만 맞추는 거지. 60세 세액을 5년 그래 맞아. 근데 여기서 틀려버렸죠. 이렇게 장난친 거죠 출전이. 살짝 1세대 1주택자를 뭐로 바꿔놨어요 여러분? 토지. 그럼 토지는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거나 관계시 없이 세액공제 인정 안 합니까? 토지는. 토지에 대해서 세액 분필 이거 좀 큰 거를 뽑아. 이 큰 거 있는데 조그만 거 뽑아놔. 메달 같은 거를. 토지는 절대 세액공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감 잡으셨죠? 세액공제는 누구한테나 인정한다고요? 1세대 1주택자를 전제로 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면 못 받아. 다주택자도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오로지 1세대 1주택 대전제 조건을 여러분은 무시하고 이걸 보니까 틀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자꾸 풀어야 된다는 이유가 이런 거죠. 출전이 어떻게 문제를 만들고 어떻게 한정을 파는가 그걸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안 느끼고 자꾸 외우는가. 다 했다. 그럼 문제 풀면 또 틀렸네. 또 틀렸네. 계속 비오네. 아씨 올해 일찍만 하자. 결론은 그거야. 모의고사 한번 볼 때마다. 모의고사 한번 보면 뚝뚝 나가. 문제를 여러분 마무리 짓게요. 출전이 어떻게 문제 만들고 어떻게 한정을 파나 그걸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해서 지금 이거 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3번은 몇 번이요? 3번이야. 3번에 맞추면 센스 봐라. 잘한다면 그냥 그대로 찍어.
그 6번부터는 어떻게 되나? 다시 1번부터 출발하는 거고. 이렇게만 해봐라. 4번 나왔죠. 지방세법이 한 계산세 무슨 규정은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있으면 어떠라? 준용한다. 그러면 여기 준용 규정은 감면 말고도 또 뭐가 있다 여러분? 비과세, 연재가 있는 거죠. 이게 법령에 따른 거냐, 조례에 따른 거냐 관계없이 준용하는 거죠. 법령에 따른 조례, 준용과 조례에 따른 준용 두 가지 나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합격하기 쉽다. 그러면 기본서 열심히 보세요. 기본서를 보셔야 돼요. 기본서. 출제는 핵심전이 그냥 얄팍한 거에서 거기서 장난 안 칩니다. 기본서에서 장난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무조건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라고 주장한 사람이고, 근데 여러분이 이제 세법까지 그렇게 너무나 하기 힘드니까 이제 핵심 정리, 핵심 이론이 일부 갖고 공부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좀 불안해요. 자, 5번. 법정 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자인 단독소유. 자, 여러분 여기 단독소유 이 말을 왜 쓸까요? 자, 여기 보세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네.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10분이 뭐야 지금? 1시간 남았네. 표정 관리 좀 해주세요. 1세대 1주택 특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 나 1세대 1주택자에 어쩔래? 그러면 여러분 특혜를 준단 말이야. 그죠? 종부세에서 특혜를 주는 거죠? 특혜를 몇 가지 주는 거야? 두 가지죠. 첫째, 뭐 계산할 때?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얼마 기본공제라? 3억원 기본공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 주택수요는 얼마 초과할 때 종부세 내지만 6억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내지만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초과할 때 9억 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 내라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세액공제예요. 이 세액공제가 두 가지인 거 아니에요? 저기 지금 나와 있는 연령별 세액공제와 연령별 세액공제와 뭐죠, 여러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예요. 자, 보십시오. 누구한테 혜택을 준다고요? 1세대 1주택자 혜택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 원종 주택 하나를 누가 한 사람이 소유하는 거죠. 따라서 공동 소유할 때는 1세대 1주택자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공동 소유가 아니다라고 명시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단독 소유임 전제를 해서 부르라고. 그 단독 소유란 말을 출제를 왜 했냐는 얘기야. 공동 소유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자 보세요. 각각 우리 부부야 50%씩 공동 사야겠어. 그래서 여기도 뭐 지분가액이 이게 A주택이 12억 원인데 15억을 해갖고 50%씩 아니라 6% 줘야 돼. 자, 지분이 이렇게 합시다. 그럼 지분가액 얼마죠, 여러분? 값은 얼마의 지분가액이에요? 9억 원이죠. 맞죠? 의료 지분가액 얼마죠? 6억 원이죠. 4, 2는 4, 5, 20, 이거 종합부동산세 내요, 안 내요?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얼마 추가, 6억 추가한 사람이 그럼 종부세 과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갑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을은 안 해요. 그럼 과표는 얼마예요? 갑은 과표. 찍기 하냐? 갑의 지분가액 합계 얼마? 9억 원에서 과세 기준금액 얼마? 6억.
그리고 3억을 빼야 돼, 안 빼야 돼? 3억 빼야 돼, 안 빼야 돼? 빼는 사람들이. 아, 그런 사람들이. 혹시 세번 남아가 또 딴 놈만 들어? 한 놈한테나 잘 들어. 이놈저놈 찝쩍대지 말고. 여러분 봐. 내가 알고 있어도 문제가 되면 여러분 많이 당황하잖아. 모르는가 이거 좀 다 아는 내용 물어보고 있는데도 당황스러운 거야. 빼요 안 빼요? 안 빼죠. 1세대 1주택자야 아니야? 1세대 1주택자야 아니에요? 아니잖아. 왜 뭐하고 있으니까 공동소유하고 있잖아. 종부세에서 말한 1세대 1주택은 여기 뭐라고 써있어? 공동소유 인정하고 안 하고 모일 때만 단독소유 때만 인정한단 말이야. 그럼 얘는 1세대 1주택자를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럼 얼마 빼야 되는가? 6억. 그럼 과표 얼마야? 3억이라고만 얘기해봐. 과표는 얼마야? 그렇죠. 적으세요. 여러분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한 사람만이 주택 하나를 갖고 있는 걸 말한다. 따라서 무슨 소유하면? 공동 소유하면 이때는 1세대 1주택자를 무조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얘는 혜택을 받도 못 받아? 못 받죠. 이런 혜택을. 정리되셨나요? 예,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1세대, 종부세에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누구 중에서? 세대원 중에서 누가? 한 사람만이 주택 몇 개를 한 개만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뭐는? 공동소유할 때는 1세대 1주택자 인정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다가 공동소유가 아니라 뭐라고 써져있어? 단독소유, 공동소유 아니니까 문제 풀어라. 1세대 1주택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견제 보유관이 몇 개 이상이면 와 이거 나왔네. 써져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5번하고 여러분 5번하고 3번하고 차이점 보이십니까? 5번은 3번은 뭐라고 했고 토지라고 했고 5번은 1세대 1주택자라고 찍어냈잖아. 그러면 3번에서 찍었다고 5번을 보면 아하 이거 맞아 이거 놓쳤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잡아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따스한 출제자의 매너가 보이는 거죠. 3번에서 함정 빠진 사람이 있을 테니까 혹시 5번에다 다시 한번 1세대 1주택 힌트를 다 주는 거죠. 그럼 3번에서 토지라는 걸 못 봤다 그래도 5번에서 1세대 1주택 정은 3번이 틀렸다는 걸 잡아내게 해주는 야 정말 저는 이런 문제 보면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린다. 출제자가 어떻게든 마치게 하겠다고. 그 의도를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 1주택 가세견제 보유권이 몇 년 이상이면 5년 이상 거면 뭘 받을 수 있다?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3번은 뭘 얘기한 거고 3번은 뭘 얘기한 거고? 연령별 세액 공제. 5번은 뭘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유기간별 세액 공제죠. 근데 3번은 틀렸고 5번은 맞았다. 차이점은 뭐다? 얘는 1세대 1주택인데 3번은 1세대 1주택이 아니고 뭘로 바꿔서 토지로 바꾼 거죠. 보이시죠? 네, 이게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실전에서 맞추면 됩니다. 자, 4번 갈게요. 4번은 특징이 뭐냐면 재산세와 중부세를 뭐한 거니까 합한 거죠. 특징을 보셔야 된다. 문제 유형을 보라는 얘기야. 문제 4번은 중부세와 재산세를 뭐하는가? 비교하는 거죠. 1번 주택 외 건축물이죠. 주택이야 주택 외 건축물이야. 주택 외 건축물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 했죠? 아까 했잖아. 비례세율이니까. 건축물의 기본이 몇 프로죠 여러분? 0.25%를 했죠. 그러니까 세율을 모르면 계속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몇 프로 여러분? 0.25%죠. 다만 꼬르면
4%. 근데 꼬로냐 아니냐 관계없이 건축물 무조건 무슨 세를 때리니까 비례세를 때리니까 중부세 과세 대상은 절대 될 수가 없죠. 2번 주택분 재산세 납세 모델로서 주택분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 밑줄 주택분 과세 기준 금액 얼마예요 여러분? 6억 원을 말하는 거야. 6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도 세대별로 합산해 가져간다. 답이 막 손 들고 있죠.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왜 틀렸어요? 재산세는 무조건 무슨 별 과세고 재산별 개별 과세죠. 종부세는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 소유자별 합산과세죠. 어설프게 공부하면 당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요즘 문제 앞으로 계속 이런 연습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거 지금 검증하는 거 앞으로. 그래서 알아더라도 정확하게. 그러면 2번은 맞아서 틀렸어. 2번이죠? 예, 2번. 재산세는 무슨 별 과세? 주택별 개별 과세죠. 그죠? 다만 재산세에서 개별 과세가 아니라 합산 과세하는 게 있죠. 뭐였죠? 재산세에서 개별 과세하고 합산 과세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 별도 합산 과세 토지, 종합 합산 과세. 그 두 놈이 합산 과세고 나머지 다 무슨 과세야? 재산별 개별 과세죠. 그런데 중부세는 무조건 뭐예요, 여러분?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를 합니다. 합산 단위 지역은 어디야? 전국이죠. 차이점 보이십니까? 꼭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3번이죠. 별장으로서 법령상 농어촌 주택과 부속토지를 제외한 것에 대한 재산세는 밑줄 무슨 세를 때리냐 여러분? 단일세율. 여기서 단일세는 몇 프로야? 4%죠. 4%. 단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이 있었죠 여러분? 취득세에서 제가 그렇게 강조는 안 했습니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없다 해갖고. 다만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이 있다.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 라고 했었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기본서 확인해 보시고요. 자, 4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시된 가액 밑줄 공시된 가액을 기초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기 원칙이다 라고 했죠. 맞나요? 맞죠? 이거 진짜 이상해요. 오래가네. 자, 여러분 재산세 과세 표준과 종부세 과세 표준 비교해 주실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어떻게 하는 거죠? 시가 표준액 곱하기 뭐죠, 여러분? 공정시장 가격비리죠? 종부세 과표는 뭐죠? 공시된 가액이 뭐였어요, 여러분? 합계에서 무슨 금액을 뺀 금액? 과세 기준 금액 얼마? 6억, 5억, 80억을 뺀 금액에다 뭘 곱하는 거예요? 공정시장가격이죠? 꼭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니까 지방세고 지방세니까 얘는 어디로 투출발하고? 시가 표준. 근데 종부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니까 국세니까 무슨 말이 못 나온가? 시가 표준액이 말이 못 나온 거죠. 그래서 뭐라고 집어낸가? 공시된 가액. 그러면 이때에 이 시가 표준액은 뭐냐면 여러분 토지와 주택은 우리 했잖아요. 여러분 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년 가격이 어떻게 된다? 공시된다고 그랬죠. 토지 며칠자로 나온다? 5월 30일자로 결정 공시된다고 그랬죠. 주택은 며칠자로? 4월 30일자로 결정 공시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6월 1일 현재 이 가액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나와야 뭘 때리니까? 재산세 때리니까.
그러면 이때 토질에서 공시된가액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되는가? 개별 공시지가죠.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주택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개별 주택 가격 또는 뭐 공동 주택 가격이죠. 그럼 결국은 토지에 대한 시가 변형은 뭘 갖고 끄집어내는 거? 개별 공시지가 가지고 올린다면 공동 시장가격이 몇 프로 곱하면 되는 거고? 몇 프로야 여기? 70%죠. 토건 70, 주택은 60. 70 곱하면 되는 거죠. 이게 뭐면 주택이면 뭐가 나오고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를 가지고 뭘로 잡고 시가 변형 잡고 공동시장가 몇 프로 곱하는 거예요, 여러분? 60% 곱하는 거죠. 됐죠? 그럼 요 가액을 가지고 또 뭐 하는 거야? 종부세 때리는 거죠. 요걸 갖고 왔잖아. 그 결론은 공시된 가액이 바로 지방세 때는 뭐가 되는 거고 시가 변액이 되는 거고 국세 때는 뭐가 되는 거고 그냥 공시된 가액.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건축물이죠. 건축물은 공시된 가액이 있어 없어? 없다고 했잖아. 공시된 가액이. 오늘 때 공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지방세를 과세할 때는 누가 결정하라?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거죠. 국세를 과세할 때 누가 하는가 여러분? 이때는 국세청장의 고시가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4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문제에 따라서 무슨 가액 여러분? 공시된 가액을 과표에 뭐로 한다? 기초로 한다. 맞는 말이죠. 의미 이해되십니까? 5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자 밑줄 누가 여러분? 과세권자죠. 이 1년 이상 무상으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재산이란다. 그럼 재산세 과세에 비과세요? 비과세죠. 그럼 중부세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죠. 자, 중부세 매년 한 문제씩 나와봤어요. 대표적인 케이스 유형입니다, 이게. 자,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기출 핵심 문제를 푸는 이유는 딱 하나다. 아, 실전에서 이렇게 장난치는구나. 그것만 좀 알아두십시오라는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앞으로 우리는 잡기에서 뭐 공부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객관식 문제들하고 다 이런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난칩니다. 이렇게 장난칩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 연습시키는 거. 기본적인 이런 거 다 알잖아. 됐죠? 예, 이거 예상대로. 예. 쉽시다. 저 혼자만 열받아고 이걸 하고 하려고